이댁이 파산이 됐어요. 저희가 파산 신청을 해서 이미 파산 신청이 들어갔거든요. 덴마크요? 9월 말에 왔어요. 저는 쇼핑은 안 갔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날 계셨던 건 맞고요. 정유라 씨가 독일 그리고 덴마크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생활 씀씀이 상당히 좀 어려웠다. 이제 뭐 돈도 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주로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들고 있는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최병민 편집자. 좀 전에 관련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생활을 독일에서 덴마크에서 하기 전에 이렇게 돈이 들었다 하는 거지만 애완견 수송비만 한 6천만 원 들었다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왕복 항공비까지 전부 다 네. 합쳐서 따지면 한 6천만 원 들었다는 건데 저거는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이에요. 네. 직전이기 때문에 저 때는 돈 뭐 펑펑 쓸 때 아닙니까? 돈을 막 쓸 때다. 삼성에서 35억도 네. 들어왔고 그런데 뭐 6천만 원 쓰는 거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뭐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지만 강아지 패드 같은 거 사고 네. 그냥 이렇게 영수증 같은 것만 첨부해서 삼성전자에 청구하면 삼성전자에서 그거 무조건 그냥 다 결제해줬잖아요. 네. 저 때도 아마 그럴 때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뭐 고양이든 뭐 몇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본인이 뭘 써서 영수증만 제대로 확보되면 삼성전자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저 때는 이제 돈 걱정을 하나도 안 할 때고. 네. 자 그러면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지금도 과연 지금 정유라 씨 말대로 땡전 한 푼 없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죠. 왜냐면 그 35억은 여전히 지금 어떤 식으로든 비덱스포츠나 그런 데에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그 돈을 아마도 왜냐면 독일에서 왜 돈 세탁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수사한 액수가 30억 내지 40억이다 한국 돈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독일 검찰에서. 그런 걸 보면 저 35억 삼성으로부터 들어온 네. 저거를 가지고 아마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가 돈 세탁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성공을 했거나. 네. 그러니까 독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저거는 이미 거기서 손바뀜 현상이 있어서 네. 어떤 식으로든 정유라와 정유라 일행이 그걸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독일이든 덴마크든. 네. 그렇게 보면 그 35억을 지금 다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아마 숨겨놓고 쓰고 있을 것이다. 거기다 플러스 그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최순실 씨가 해외에다가 그 은닉해놓은 자금도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저는 별로 그렇게 그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도피 생활이 이현정이 볼 때는 그럼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게 아니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글쎄 이제 보면은 아마 이제 최순실 그러니까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사실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잖아요. 네. 그리고 또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친구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병적으로 사실 이 저 애완견들한테 굉장히 참 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개를 15마리를 이렇게 수천 마리 들어서 간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지금 체포될 당시만 하더라도 고양이가 5마리가 있었고 또 개들도 상당히 많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케어하려면 또 이게 그 뭐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2명 같은 경우에 남자 2명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씩 이제 그 월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유라가 평소에 씀씀이가 컸기 때문에 네. 그 기준에 봤을 때는 이제 자금 순환 자체가 원활하지 않는 거죠. 최순실 같은 경우도 국내 들어와서 31시간 동안 있을 때 은행 들어가서 한 5억 원을 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좌가 은행에 있는 거하고 돈을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독일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 돈을 뺄 수 있는 지금 뭐 자금 추적 다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화를 해놓으면 쉬운데 네. 현금이 없으면 이게 지금 상당히 그 거래 자체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니까 그렇죠. 아마 덴마크를 갔더라도 덴마크에서 카드를 쓸 수 있다면 괜찮지만은 이게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이면 현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정유라가 자신이 예전같이 돈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땡전 한 푼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인 이제 도피 자금 같은 경우는 있겠죠, 기본적으로. 되게 뭐 어느 정도 현금으로 다 좀 가지고 갔지 않았을까 뭐 싶은 거죠. 예, 일단 저는 그 점에 있어서 11월 달에 올브르에서 이 정유라를 봤다라는 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도 최순실 모녀가 덴마크에서 덴마크의 어떤 식당에 갔다라는 네. 보도도 있었고요. 네. 그때는 근데 교포 내지는 교민의 어떤 그런 이 증언이었기 때문에 네. 목격담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네. 덴마크에 두 사람이 있었다 내지는 정유라가 은신했다라는 정확한 어떤 확인 보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올브르에서 발견된 걸 보면 우리가 또 9월 말부터 있었다라는 정유라의 증언을 보면 사실상 11월 달에 어떤 식당에서 이 정유라 씨가 가 있었다. 거기에 등장을 했다라는 그 보도는 그 목격담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은 땡전 한 푼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올브르에서 어떤 베트남 식당을 갈 수 있을 정도라면 현금 동원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땡전 한 푼 없다라는 증언은 사실 최순실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검에서 아니 독일에 재산이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과 맞물려서 사실 정유라 씨가 땡전 한 푼 없다라는 하고 하면서 뭐 저 대출을 받아서 뭐 다 갚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다 맥락을 최순실 씨의 증언까지도 다 합치면 뜻은 이겁니다. 최순실 씨 모녀는 지금 독일에 숨겨진 재산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없다라고 보이고 싶은 게 아니냐. 지금 사실 특검에서 계속 그 도피 자금과 관련한 또 네. 독일에서도 도피 자금과 관련한 추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땡진 한 푼 없다가 호화 생활을 안 했다라는 뜻으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네. 독일에 숨겨둔 재산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으로 들리는 이유죠, 그게. 그런데 요 땡전 한 푼 얘기가 나온 게요. 그 덴마크 법정에서 재판 받다가 도중에 이제 우리 기자들이 이제 질의응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왜 그 프랑크푸르트 어디 그 시내 번화가에서 쇼핑한 거 아니냐 그런 제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 프랑크푸르트에 간 거 아니냐 했더니 정유라가 프랑크푸르트에 간 적 있다 없다를 얘기 않고 쇼핑 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쇼핑 간 건 아니다. 땡전 한 푼 없다. 네. 쇼핑 간 적 없다 다음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얘기가 땡전 한 푼 없다 얘기니까 아까 우리 이현정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이 캐시플로우가 지금 잘 안 된다. 왜냐하면 데이비드 윤인가 그 사람도 이제 떨어져 나갔다면서요. 옆에서 같이 이렇게 케어해주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그 재산을 은닉해 놨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꺼내서 쓸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최순실, 정유라 이 모녀의 목적 함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지 재산은 감옥은 징역은 살지라도 재산만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 의식이 굉장히 모녀 간에 뚜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정유라 씨 태도, 정유라 씨의 발언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지금 그걸 놓고 지금 몇몇 분들이 지금 이제 의견이 서로 다르죠. 설화가 지금 뭐 나오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은 일부 사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이화여대 부정 입학한 부분 네. 이런 거는 아마 틀림없이 최순실 씨가 자기 딸한테 내가 이러이러해서 부정 입학을 했노라 그래서 너는 마음 놓고 들어가서 네. 너 학교 안 나가도 돼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너는 이화여대는 그냥 들어가기로 돼 있어 정도 네.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딸한테 본인이 굉장히 부정한 방법 또는 범법 행위를 해서 너를 대학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그런 사실은 아마 맞을 것이다.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자 삼성이 너를 도와주기로 했어, 응? 얼마를 도와주기로 했어, 뭐 이런 정도는 혹시 얘기를 했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저 대통령한테 얘기해가지고, 삼성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하고 얼마 돈을 받기로 해서 너를 어떻게 뭐 특혜를 주고 뭐 네. 앞으로 말을 삼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을 거다. 네. 다만, 삼성이 너를 굉장히 우수한 자원으로 보고 앞으로 아마 도와줄 거야. 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뒤에 가서 사실은 뭐 삼성하고 대통령하고 이리저리 부탁을 해서 이제 이른바 지금 뇌물죄 부분을 조사받고 네.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네. 정유라 씨가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다 엄마가 했다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독일에 가서 정유라 씨 명의로 5억 원짜리 집을 샀잖아요. 이거를 뭐 대출을 받았느니 어쩌니 하는 부분은 그것도 아마 진짜 집을 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최순실 씨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네. 이거는 사후에 짜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일부 사실이 있고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 사안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번에 그 정유라 얘기 중에 제일 깜짝 놀란 부분이요. 사실 삼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네. 최순실 일가 모녀의 뒤치다거리 한 기업이다. 이 사실이 너무나 좀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유라도 그 어머니하고 자기 남자친구 문제, 임신 문제 때문에 거의 대화가 단절돼 가지고 중간에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가 뭐 메신저 역할을 했다. 또 그 얘기고 자기 아끼던 개가 죽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말 한번 타보지 않겠느냐. 이것도 박원호 전무. 근데 이 승마협회 회장사가 어디예요? 삼성 아닙니까? 삼성전자. 그런데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상마협회 회장이고 그 밑에 있는 전무인데 이게 사실은 이 삼성이 말이에요. 최순실 모녀 대화마저 단절된 최순실 모녀 간에 무슨 메신저 역할이나 하고 뒤치다거리나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최순실 정유라 어떤 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삼성에 대한 어떤 그 뭐라 할까요? 그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러니까 아마 저 KBS 아나운서 출신의 정미용 씨죠. 이게 페이스북에 정유라는 승마 끝나문데 망가뜨리는군요. 또 우리 표창원 의원이죠. 민주당에 병신년이 가고 또 정유연이 온다. 이게 지금 약간 좀 양극단에 있는 말로서 지금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사실 정미용 씨 그런 뭐 제가 사실 논평할 가치가 있는지조차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글들을 썼어요. 네. 보면 뭐 지금에 있는 검찰 수사를 다 부정을 하고 또 정유라 같은 경우는 정말 승마 꿈나무의 그 꿈들을 특검이 망가뜨렸다. 언론이 뭐 망가뜨렸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뭐 세상을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언급할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보고 이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트윗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가벼운 면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지금 한두 번이면 괜찮겠는데 지금 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이런 식의 좀 실수들을 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표창원 의원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면 사안에 대해서 이 트윗 하나 자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옛날에 그냥 본인이 야인 생활할 때 표창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안마다 좀 신중하게 좀 저는 처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계속 지금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적 충격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공식으로 지금 특검 내부의 수사 상황이 아주 복잡하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류철균 교수는 이미 구속이 돼 있고 관련되는 변호인도 뭔가를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의 학사 부정 특혜 의혹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가 나온다고 하니 원래 이제 저런 답안지는 1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에서 보관을 해요, 교수별로. 근데 그게 없던 걸 알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만들어서 채워 넣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 김경숙 학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윤회라는 사람의 딸 정유라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을 했다. 근데 이 학생이 그 정윤회의 딸이란 이름으로 왕따를 시켜서 우울증에 걸려 있다. 출석과 학점을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했다 그럽니다. 자, 변호인이 네, 그렇죠. 역시 소설가, 그럼 사실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다 오겠지. 제가 간접적으로 좀 듣고 들으시면, 그게